실무 이론평가 1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나왔죠. 채권자가 있고요, 경영자가 있고, 종업원이 있고요, 세무서가 있네요.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정보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뭐죠? 받을 권리가 있는 자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배당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금 회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경영자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대한 정보. 그렇죠? 중요하겠죠? 이번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사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중요할 것이고, 종업원요, 성과급을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이번에 매출이 많이 나왔으니까 성과급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을 얼마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2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분계 처리 한번 해보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오른쪽 대변에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그쵸? 한쪽 변이 수익 비용이 나왔죠. 그쵸? 이건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1번은 맞는 보기가 될 것이고, 거래처부터 상품 30만원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여기까지 분계 처리해 줄 필요가 없겠고, 금액의 변동이 생겼어요.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대요. 장부 기록해보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될 것이고, 왼쪽 차면에 뭐라고 써야 돼요? 선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죠. 자산의 증가가 일어났네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보기 맞는 보기가 될 것이고, 3번 보기가 틀렸죠. 왼쪽 차면에 뭐예요? 보통 예금이 될 것이고, 자산의 증가,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뭐예요? 이자, 수익이라는 단어 쓰시겠죠. 네, 수익의 발생이 되는 거래가 되겠죠. 네, 3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실무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매출채권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두 가지가 있었죠. 외상매출금이 있었고 받을어음이 있었네요. 받을 권리 됐어요. 입으로 한 거 외상매출금, 각서를 받은 거 받을어음 하시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을어음 합쳐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4번 문제입니다. 상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려면 얼마인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금액에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부대 비용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구입한 금액 얼마? 10만원이 되겠고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들어갔대요. 5천원. 나는 친구한테 얼마 주고 샀다고 해야 돼요? 10만 5천원 주고 샀다고 자랑해야 되겠죠. 보험료도 더해 주셔야죠.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이고요. 이거는 구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판매했을 때 운임이죠. 이거 운반비라는 단어 쓰셔야죠. 그렇죠?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원가 부대 비용을 다 가산해 주는데 10만원에서 5천원 더해 주시고 7천원 더해 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5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거 장부 기록하라는 거죠. 그렇죠? 주문했던 상품 50만원을 인수했대요. 물건이 생겨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상품 50만원 쓰시면 되겠고, 주문 시 지급했던 계약금 먼저 지급했네요. 선급금이 되겠죠.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했대요. 주된 영업 활동이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에요. 실무이론평가 6번 문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 800번대가 아닌 거,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이 있죠.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거 그러라고 합니다. 그럼 영업 외 수익, 영업의 비용이겠네요. 900번대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네. 1번, 2번, 3번은 800번대 맞죠? 그리고 4번은 영업의 비용으로서 영업과 관련이 없죠.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에요. 실무이론평가 7번 문제입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기초상품 나와 있고요. 기말상품 나와 있네. 상품티 그려주면 되겠죠. 기초에 10만원이고요. 기말에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구입한 금액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입한 금액 얼마? 350만원이 되겠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 부대 비용 더해 주셔야 되겠죠. 부대 비용이 근데 없네요.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셔야죠. 매입 애누리 빼주셔야 되겠고, 매입 할인을 빼주셔야 되겠네. 그럼 왼쪽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럼 매출원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매출원가는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1번 보기,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발생한 기간에 기재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했었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재하는 게
게 맞습니다. 2번 보기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 기준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맞는 표현이죠. 수액 퉁치지 말라고 했어요. 상계 금지라고 했습니다. 총액 기준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보기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원칙으로 작성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4번 보기 손익계산서 항목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 배열법은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이었죠. 그렇죠? 실무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항공상사의 결산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회계 처리할 때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 결산일입니다. 12월 30일인데 지난달에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했었대요. 현금가 부족이 뭐죠? 실제 잔액하고 장부상 잔액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임시 단어가 되겠죠. 회계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7만 원의 원인을 파악했습니까? 원인을 파악하면 파악한 대로 그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하고요.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는 잡손실, 잡이익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3만 원은 교통비 지급액으로 밝혀졌는데 나머지 금액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현금가 부족을 없애줘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없애줍시다. 현금가 부족 7만 원이 되겠고요. 원인을 밝혀낸 거 여비 교통비 해가지고 3만 원 쓰시면 되겠고,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요. 실무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이번 연도 말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이번 연도에 취득을 했고요. 감가상각비 계산하는데 정액법이네요. 네, 그쵸? 네, 1000만 원에서 잔존가치 빼주시고, 네, 100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0만 원 빼주시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나오고요. 네, 5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문제가 없네요. 그쵸?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 감가상각비는 180만 원이 될 것입니다.